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도전 5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남성형 탈모에 관련된 효소라고 하네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 남성형 탈모에 관여하는 성분이죠. 남성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시키는 효소가 뭐냐 이거죠. 보기 첫 번째, O-알파-환원 효소, 두 번째 아로마테이즈, 세 번째 콜라게네이즈, 네 번째 젤라티네이즈, 다섯 번째 엘라스테이즈. 네, 보시면 테이즈, 네이즈. 바꾸는, 변환하는 또는 분해하는 그러한 용어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환원 효소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정답은 1번이거든요. 1번. O-알파-환원 효소. 1번의 보기는 테스토스테론이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이 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가 돼서 강하면 강할수록 성장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걸 관여하는 효소는 O-알파-환원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아로마테이즈는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효소이고 3번의 콜라게네이즈는 콜라겐 분해하는 효소예요. 젤라티네이즈는 이것도 어떤 분해겠네요. 이거는 젤라틴을 분해하는 효소. 엘라스테이즈, 이것은 변환이겠네요. 엘라스틴 변환, 분해하는 효소예요. 테스토스테론을, 남성 호르몬을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시킬 때 O-알파 환원 효소가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알코올류래요. 1번 벤질알코올, 2번 클로로부타놀, 이가 3개의 트리브로모 에탄올, 4번 이소프로필 벤질페놀, 페논, 5번 2,4-디클로로 벤질 알코올.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답은 3번이에요. 2,2,2-트리브로모 에탄올, 요거는 마취제에 사용되는 원료예요. 아예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요. 나머지는 알코올류는 원래 사용상 제한이 있죠. 그래서 벤질알코올과 클로로부타놀, 이소프로필 벤질페놀, 2,4-디클로로 벤질알코올은 사용상 제한이 있는 살균 보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가등급 유해성 화장품을 고르라 라는 거죠. 유해성 화장품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어요. 유해성 등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정에는 크게 이렇게 3가지의 규정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할 때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 지친 대로 따르겠죠. 자, 세 번째, 위해 화장품의 위해 등급 평가 및 회수 절차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나와 있어요. 위해 등급 평가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3가지의 관련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제4조 2의 법령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출하는 서류와 그리고 신고 필증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물론 자격증이겠죠. 2명이 있을 때는 1명만 제출하면 되고, 또 두 번째,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4본. 책임 판매업자가 누구죠? 만약에 매장을 열었어요. 맞춤형 조제관리사 화장품 매장을 열었는데, 거기 매장을 연 사업자, 주인이 책임 판매업자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하시는 분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되겠어요. 그럼 2명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둘이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그러한 매장을 열 거야 하면 나는 동시에 책임 판매자이기도 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을 경우에는 2번은 생략한다. 세 번째,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서 4본. 책임 판매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 신고 필증에 포함되는 내용이 총 7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성명하고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네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 어떤 장소의 주소,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그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같으면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번호. 7번째, 맞춤형 화장품 사용계약을 체결한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매장이 있으면 매장을 연 사람과 그 매장의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 상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고필증에. 이 위의 사항을 변경 신고, 만약에 이 위의 내용 중에 뭐가 바뀌었다.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바뀌었다. 아니면, 책임 판매업자가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는 한 달 이내에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갔어요. 소재지 변경을 했다. 그럼 이사 가고 나서, 만약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그 구역 관할에 90일 이내, 90일 이내면 3달 이내죠. 3달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었던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판매업소마다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명이다. 책임 판매업자가 2명과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매장도 가고 저 매장도 가고. 그러면은 각각 책임 판매업자한테 저 다른 매장에서도 이래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약을 각각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을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죠. 작성하고 보관할 때 이 맞춤형 화장품이 어떤 거다 하고 분류해가지고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식별번호라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제조번호랑 또 혼합되거나 소분된 기록을 포함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번호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일자, 언제 팔았는지, 또 판매량, 얼마나 팔았는지. 또 세 번째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지금은 이제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거의 바뀌었죠. 그래서 사용기한을 작성해야 되고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1년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5년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를 유지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어디서든 항상 안전 기준은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 첫 번째, 혼합 소분 전에 소독 또는 세정, 일회용 장갑 꼭 착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아니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척을 해야 되죠. 전후에. 세 번째,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용기에 오염 여부, 지저분한지 더러운지 더러운 거에다가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뒤로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판매 중인 맞춤형 화장품이 회수 대상, 문제가 생겼어요. 위에 화장품이 되겠죠? 이거를 신속하게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해야 돼요. 매장 주인한테. 저 판매업자한테, 이거 소비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화장품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하고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용기, 안전용기 미사용, 그다음 변폐, 미생물 오염, 이물 혼입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야 되죠. 일곱 번째는 안전성 정보.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이 됐다. 뽀드락지가 났다던가 피부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요것도 신속하게 바로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죠. 네, 여덟 번째, 내용물 및 원료를 입고했어요. 들여왔어요. 그럼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이게 품질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품질 성적서를 구비해서 작성해 놓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 품질 성적서가 다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비치해서 놓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책임 판매업자랑 맞춤형 화장품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면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인데 이거 품질 성적서는 책임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인이니까 또 같이 또 부여하고 또 출력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홉 번째,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야죠. 당연하죠, 이거는. 만약에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보면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것이 보습 성분이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이 알러지 유발 성분이 한 25종이 되죠. 이 25종 중에 하나가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건 알러지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비자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였죠. 위에 등급평가, 위에 화장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위에 등급평가, 회수 절차 요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회수 대상, 회수했는데 이게 위에 등급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실시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의 위해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살펴보면은 인체 건강에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영향이 아주 크거나 중대한 경우. 그러면 위로 갈수록 세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등급일수록. 네. 2등급은 위의 영향이 크지는 않는데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사용 금지 원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사용 제한 원료가 기준을 위반했을 때, 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또 3등급 위해성은 위의 영향은 없는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3등급이 되는데요. 제품이 변했다던가, 표장 용기가 훼손됐다거나, 유효성, 효과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위의 등급이 평가가 되면은 이 회수 의무자는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5일 이내에. 그리고 제품을 꼭 회수해야 되는데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 1등급은 15일 이내, 2, 3등급은 30일 이내에 회수를 해야 해요. 회수를 하고 공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요번에 사가셨던 A 화장품 사가신 분들, 회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거 문제가 뭐뭐뭐뭐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1, 2등급의 위해성인 것은 전국에 해야 하는데, 한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해당 영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또는 일간신문, 아니면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매체에다가 공고를 해야 해요. 두 번째, 3등급의 위해성은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 수준과 비슷한 매체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문제에서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과 같은 것인가?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위의 등급 관리에 대해서 알려면 화장품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화장품법 중에서는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화장품 병명에 따라서 영업자는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의무 중에 위의 화장품 회수 및 공표가 있죠. 위의 화장품의 회수 목록으로 가서 보면 이 위의 화장품의 회수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즉각 해당 화장품을 회수 또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수를 하는 의무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회수되는 화장품이 위해성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보았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래요. 똑같은 위해 화장품인데 뭐가 다른 거죠? 자, 얘는 위해 평가 등급이에요. 얘는 회수 대상, 위해성 등급이에요. 다르죠? 가나 다등급에 해당되는 애는 즉각 회수 조치를 하고 걔네들 위해 평가를 해서 1, 2, 3등급으로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위해성 등급과 위해 평가 등급하고는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해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나서 매겨지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 등급이 뭔지 살펴볼게요.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가나 다 등급으로 나눈대요. 가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나등급은 안전용기 포장에 위반되는 화장품. 유통관리 안전기준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 그 유통관리 안전기준은 내용량이라던가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등급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또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문제가 되는 화장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건 다등급이죠. 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생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반품받아야 된다, 회수받아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장품을 말하겠습니다. 판매 금지에 위반되는 화장품도 회수가 되도록 다등급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나다 등급에 해당이 되면 회수 절차는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보를 하죠. 통보할 때는 2년간, 회수 종료로부터 2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폐기하게 돼. 이렇게 함으로써 회수가 종료되는 절차를 가지게 되고 공표를 하죠. 이건 위에 화장품입니다 하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내용이 공표하는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중 가등급 위해성 화장품을 고르면 무엇인가? 가등급이죠. 1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이거죠. 이거 아까 우리 봤죠? 네. 1번입니다. 2, 3, 4, 5번도 볼게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3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5번 이물질이 혼합되었거나 부착되어 보건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여기서 지금 2번, 3번, 4번, 5번은 가등급이고요. 1번은 가등급이죠. 가등급일수록 문제가 크다 요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이번 문제부터는 한 10문제 이상은 다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역으로 분류되고 기역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11개의 기능을 가진다. 이거는 쉽죠. 기능성 화장품. 네, 화장품까지 들어가야 하죠. 일반 화장품이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의 범위를 보시면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의약품이 있죠.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광고를 하거나 해도 안 되고요. 성분이 들어가도 안 되죠.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의약 외품. 연고라든지 크림이라든지 그런 의약 외품. 이것도 저희가 취급하면 안 되죠.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이에 지금 또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코스메슈티컬. 이게 뭐냐면 코스메틱과 메디컬의 합성어인데요. 뭐 마데카솔 같은 거 있죠? 마데카솔. 재생되는 원료로 연고로 많이 쓰이죠. 의약 외품으로. 근데 이거를 성분을 가미한 화장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푸시딘 같은 성분에 있는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서 한다던가 그 분류로 코스메티컬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시험을 꼭 붙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영상정보기기 CCTV죠. CCTV를 설치, 운영, 제한할 때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 이런 자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의 안내판에 추가적으로 고시해야 할 것을 작성하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CCTV 설치 안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런 걸 자세히 보면 이거 설치 목적, 뭐 때문에 설치했다. 어느 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24시간 촬영이 되고 녹화가 된다. 관리자, 책임자의 연락처도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줘야 되거든요. 안내판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적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어느 범위까지 비치고 있습니다라는 촬영 범위를 추가적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촬영 범위가 정답입니다. 다음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 중에서 기타 원료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베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사용 한도는 단일 성분으로 혹은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스테아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혼합 사용의 합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및 두발 염색용 제품의 몇 프로이다. 여기서 이제 성분 이름이나 성분의 원리, 활용 이런 거를 아는 것보다도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및 두발 염색용 제품에는 몇 프로가 사용이 되냐 요거를 아셔야 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사용 한도죠. 사용 한도. 사용 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및 두발 염색용 제품이 몇 프로이냐. 그러니까 사용 후 씻어내는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및 두발 염색료 제품이 혼합 사용의 합이 몇 프로이고 두 번째는 품의 사용 한도는 몇 프로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이 좀 세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너 몇 프로만 사용해 라고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함량을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들어가고 사용 한도가 몇 프로이고 요거를 맞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혼합 사용의 합으로 5%를 지켜줘야 하고 총 사용 한도는 2.5%를 맞춰줘야 합니다. 다음 문제. 허브 식물의 잎이나 꽃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증류하면 물과 함께 휘발성 오일 성분이 증류되어 나온다. 이게 에센셜 오일이죠. 이러한 오일 성분은 주로 어떤 계열 혼합물로서 이 가로 안에가 보기에 있는 건가 봐요. 고유의 향기를 가지고 화장품에서 천연 향료로 많이 사용된 또 아로마 테라피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천연 오일을 통칭하여 정유 또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에센셜 오일을 모두 골라라. 네. 가장 여기 보기에서 보면 모노테르펜,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에스터 오일, 실리콘 오일, 중성지방, 왁스, 세라마이드, 폴라보노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 식물이라고 했죠. 허브 식물은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식물 유래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오는 것은 이 모노테르펜, 모노, 하나라는 뜻이죠. 단일. 모노테르펜이라고 불리고요. 이 모노테르펜의 대표적인 성분은 제라니올, 그리고 맨솔이 해당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두 개, 1+1이 되잖아요. 두 개가 되면 걔는 다이테르펜. 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카디넨, 편백이 있고요. 또 얘가 뿔원,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있다 이거죠. 트리테르펜이 되게 되고 이거의 대표적인 성분은 아시아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모노테르펜 주관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피부에서 흡수할 때 생성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뭐죠? 기억이다. 지질을 구성하는 니은의 일종의 성분을 전구체로 사용해서 합성한다. 기억은 비타민 D죠. 그래서 기억은 D가 들어가고요. 니은은 탄력이 있는 그 지질을 구성한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콜레스테롤. 우리 사람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이 밑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요거를 받아서 뿅 하고 비타민 D로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죠. 퍼져서.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이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세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 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작성하시오. 근데 이거는 행정명령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에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판매 업무 정지 몇 개월이다. 소재지 변경은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얼마 만에 해야 한다 그랬죠?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 화장품 제조소에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사 갔는데 이사 간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장품 제조하는 공장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죠. 제조 업무 정지 몇 개월. 너 제조 못해 하고 몇 개월 들어가는 것이냐.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판매 업무 정지 몇 개월이야 라고 되어 있죠. 이 위반의 개월 수는 하나로 같거든요. 이 처벌은 모두 1개월이에요. 또는 60일 이내, 30일 이내 이런 게 아니니까 개월 수로 되어 있으니까 1개월이죠. 또는 30일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위반이기 때문에요. 1차 위반이기 때문에 가볍고 이게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으로 쭉쭉쭉쭉 가버리면 권고 또는 폐업 조치 뭐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 기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처벌 기준이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고 갈게요. 네, 여기서 살펴보시면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은 보면은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하고 아예 더 문제가 더 세겠죠. 네,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대부분 시험에는 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기준이 각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제조소 소재지 변경이었죠. 처분 기준 1차 위반, 제조 업무 1개월 여기 있고요. 또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1차 위반일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가 1개월. 그리고 제조 유형이 변경이 되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스킨을 제조하다가 립스틱을 제조하는 걸 변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보면 다의 2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다 하면은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죠. 또 다의 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소재지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사 갔는데 안 했다. 그러면 1차 위반은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그리고 또한 4번 같은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제관리사도 바뀔 수가 있죠. 바뀌었는데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1차 위반 때 떨어지게 되고 요거는 가장 세게 4차 위반을 했을 때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이네. 법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놔야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행정처분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일반 기준이 있고 개별 기준이 있어요. 이 개별 기준 중에서 작업소 또는 보관소, 실험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개수명령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하겠죠. 1차 위반이. 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다. 그래도 개수명령을 하겠죠. 또 세 번째,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건 세겠죠. 역류하는 아주 세요. 뭐든지. 네, 3개월의 판매 업무 정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품목, 부제품은 3개월 동안 못 팔아. 판매 정지. 네, 3개월.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거 역류하네요. 역류하면 무조건 세겠죠. 해당 품목은 3개월 동안 못 팔아. 그 다음 기재사항 전부를 다 안 했어요. 그럼 다 못 팔겠죠. 기재사항 전부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판매 업무, 이 해당 업체에 대해 거짓말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 1개월입니다. 일부만 빼먹었어. 일부만 기재 안 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요건 조금 가볍게 해줄게. 해당 품목 판매 정지 15일.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어. 그러면 너 정지되어 있는데 말 또 안 듣네. 아예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또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시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정하세요 라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는 용기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용기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요거 순서 2개 다 적어야 되는 거네요. 첫 번째, 무슨 용기.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 용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용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되거나 풍화되거나 조회되거나 증발로 되는 것을 보호하는 용기. 용기에는 내용물을 닫는 용기를 말하죠. 용기에는 밀폐 용기, 기밀 용기, 차광 용기, 밀봉 용기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밀폐 용기는 뭔지 꽉 다 닫아놓고 전혀 공기가 못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걸 말하겠죠. 밀봉은 뭐냐면 미생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또 차광은 빛이 못 들어가게 불투명하게 통에 담는 거. 기밀 용기는 이렇게 증발이나 풍화, 손실, 조회 요거를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겠죠. 그럼 이 4가지 중에 우리의 답은 첫 번째가 밀폐 용기, 두 번째가 기밀 용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나머지 용기의 종류 중 차광 용기나 밀봉 용기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풀면 풀수록 또다시 새롭고 또다시 새롭고 하네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